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홍순례 박사 TV에서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있는가? 두 번째 시간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사주로 알 수 있는가? 예, 우리 보이지 않는 인생길은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몽, 사주의 세계로의 나 자신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대해서 홍순례 박사 TV에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5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사주와 역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사주 명리와 음양오행에 관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 이루어진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관계, 또 사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 주식시세도 변하고 부동산 시세도 변하고 또 자연도 변화해가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오행이 변화해가면서 우주와 자연이 변화해 가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변화 속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를 물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루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우리 인생길의 변화라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수레바퀴 길도 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여기저기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주의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이 변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오행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우주요, 자연이요, 우리의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에 해당되는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 또 토는 환절기, 중간 조절의 역할, 가을의 금의 기운, 겨울의 수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금수는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하루로 보자면 아침, 낮, 저녁, 밤,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길에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사상으로 보자면 봄은 소음, 여름은 노양, 가을은 소양, 겨울은 노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은 음이 적다. 즉 양의 기운이 좀 그래도 많다. 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양하면은 양이 적다. 뒤집으면은 음의 기운이 많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조금 세분해서 양의 기운 가운데 봄의 기운을 천간에서는 갑을, 지지에서는 인묘, 여름 화의 기운을 천간에서는 병정, 지지에서는 사오, 가을의 기운을 천간에서는 경신, 지지에서는 신유, 겨울의 기운을 천간에서는 임계, 지지에서는 해자가 되겠습니다. 또 환절기 토의 기운, 천간에서는 무토와 기토, 지지에서는 봄의 진, 여름의 미, 가을의 술, 겨울의 토가 되겠습니다. 예,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추명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운명을 추정한다. 또 중국에서는 산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운명을 추산하고 어림잡는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사주 명리학은 우주와 자연과 인간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음양에서 보다 세분된 오행으로 나아가고 그 오행을 천간의 10간과 지지의 12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생시에 천부적으로 부여된 우주의 기운을
문자화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식간 12지 60갑자라 하겠습니다. 즉 사주라는 것은 사주 원국의 8자와 운의 흐름에 음양오행의 중화와 생극재화 등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간명이라 하겠습니다. 사주간명에서는 음양오행의 중화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음양의 형세 분포,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8자의 명과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1년마다 변하는 세운, 달마다 변하는 월운, 날마다 변하는 일운, 2시간마다 변하는 시운을 통해서 우리 운명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간지지의 식간 12지의 상호간의 생극재화, 상관관계를 사주 원국의 명조 8자와 대운, 세운 등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었는가? 그 중화 여부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한난조습이 좀 균형을 이루었느냐?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목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금수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음양오행의 기운이 골고루 분포되어가 있느냐? 식신제살로 사주의 나쁜 기운인 편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러한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의 천을귀인도 일간에게 좀 중화의 성격을 띠게 하는 오행이 된다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3가지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그 진리만큼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음양, 즉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나아가게 되고 천간지지의 식간 12지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음양오행의 상보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나아가 오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렇게 오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양오행이 상보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목에 생명체가 탄생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의 천간합 중에서 정인합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합해서 목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숫가에 따뜻한 햇볕이 비쳐들게 되면 생명체 플랑크톤이 막 자라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는 수컷과 암컷이 교접 또는 교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목은 생명의 시작, 화는 확장과 번창, 토는 중간 조절, 금은 억제의 기운, 수는 저장의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와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소우주요 대자연 속에 하나의 생명체라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머리가 아플 때 고치는 약의 성분은 나무의 뿌리에 있다고 봅니다. 즉 나무의 뿌리가 우리 사람의 머리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우주의 질서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이 세상은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인간사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등 모든 생명체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세계는 상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계만으로는 좀 불완전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전기까지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뿐만이 아니라
언어의 세계에서도 음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혼백이라고 하는데 플러스의 혼과 마이너스의 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호흡이라는 말도 내쉬는 숨의 호와 들이마시는 숨의 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목화와 금수의 음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미줄도 직선과 곡선으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직선이 양, 곡선이 음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직선에는 끈끈한 점성이 없어서 거미가 주로 고기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끼줄을 꼴 때나 또 염색체의 유전자 배열을 보게 되면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이 서로 교차하면서 상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세계는 상보적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계만으로는 불완전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홀수하고 짝수에서 홀수를 양이라고 합니다. 짝수는 음이 되겠죠. 홀수가 양인 거는 불완전해서 움직이게 되는, 하지만 짝수는 짝을 맞춰서 있기에 좀 안정적인 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독신자는 보험 가입 시에 더 좀 비싸다고 합니다. 심리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따라서 질병 등에 쉽게 걸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때 부부가 같은 의견이면 실패가 없다 하겠습니다. 남자가 좀 논리적이라면 여자가 좀 직감적인 감성에 더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노처녀 시스테리도 양과의 소통이 없이 음의 기운만 쌓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진다 하겠습니다. 이전에 소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요. 노처녀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그 처방이 장기판에 그 말을 갖다가 푹 삶아서 그 물을 먹이라는, 맨날 남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니까 거기에 양의 기운이 많이 있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양의 중화가 맞춰진 것이 좋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기에 있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것끼리는 내치고 다른 것을 잡아 당기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가 맞는다, 안 맞는다. 사주상으로 자신에게 없는 반대의 오행의 기운을 가진 상대방에게 마음이 끌리게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금수가 많은 차가운 사주는 목화에 뜨거운 사주를 지닌 상대방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합 볼 때 간단하게는 그저 반대 계절에 태어난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된다. 물론 사주의 다른 오행의 형세를 살펴봐야겠지만 목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금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겠습니다. 뚱뚱한 여자는 뚱뚱한 남자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그러한 기운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객선에서 학생들이 아주 멀미를 심하게 했는데 남자 여자 짝지어 앉혀놓으니까 멀미를 하지 않더랍니다. 상대방에게 팔려가지고 멀미가 대수냐.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있어서도 원국의 팔자와 운의 흐름에 따라 음양의 기운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지가 유술, 진, 축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유가 대운이나 세운 등에서 오게 되면 차가운 기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대의 기운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겠습니다. 유가 와서 유술 반합이 되고 또 진유 합금이 되고 또 유축에 금국을 짜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이 차가운 사주가 돼서 뜨거운 사주를 지닌 이성에게 끌리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음양오행의 중화가 이루어진 것이 좋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치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맥주를 먹으면서 뜨거운 성분의 치킨을 먹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아주 좋은 궁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귀에 중이염에 푹 삶은 닭 국물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사람의 귀, 여기 신장, 콩팥,
또 자궁, 오행 중에서 물인 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생선회를 먹을 때 이 와사비라고 그래서 열성의 매운 기운을 같이 먹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데 좋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갈비를 먹은 후에 찬 성분의 냉면을 먹음으로써 중화를 이뤄낸다 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오묘하리만큼 우리 음양의 조화 중화를 맞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철에 찬 성분의 보리밥을 먹는 것, 또한 무더운 여름철에 수박을 먹음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맞추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찬 겨울에는 수박을 먹을 필요가 없어서 수박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건강식으로 제철 음식을 먹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의 섭리로 제철에 나는 음식들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시장에 가서 제일 싼 거 사다 먹으면 그것이 아주 몸에 좋습니다. 봄에 그 쇠미역, 곰보미역 나올 적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가운 계절이 돼서 양밀이나 도루묵, 시장에 아주 흔할 때 사 먹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통째로 먹기입니다. 사과를 먹을 때 껍질까지, 또 생선을 먹을 때도 생선의 그 대가리부터 다 먹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동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뱀이 개구리를 갖다가 뒷다리만 먹지 않습니다. 발려 먹고 그러는 게 없이 아예 통째로 다 잡아 먹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족한 기운을, 필요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음식도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골고루 들어간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오행을 색깔별로 보면 목은 청색, 화는 붉은색,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이러한 색깔이 골고루 섞이게 되면 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사주적으로 오행이 골고루 갖춰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행이 색깔이 다르기에 형형색색으로 요리해서 보기 좋으면 중화가 잘 맞춰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목의 맛은 신맛, 화의 맛은 쓴맛, 토의 맛은 단맛, 금의 맛은 매운맛, 수의 맛은 짠맛이 되겠습니다. 또한 목의 기운은 우리 인체의 간, 화의 기운은 심장, 또 토의 기운은 위장, 금의 기운은 폐와 피부, 수의 기운은 신장, 또 자궁, 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간, 또 이 목이 신경조직해서 머리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화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어떠한 심장질환 또는 눈, 시력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토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축술 및 삼형살에 걸렸을 때 위장이나 소화기 이상에서 오는 당뇨, 이러한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 금의 기운이 부족할 때 폐나 피부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신장이나 자궁, 귀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오행의 중화와 음식 섭취에 있어서 상생으로 부족한 기운을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젖이 잘 안 나오는 산모가 족발을 먹으면 젖이 잘 나오게 됩니다. 돼지는 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그 족발에 음의 정기가 뭉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산모에게 신맛의 음식이나 과일이 좋은데요, 신맛은 이렇게 수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매운맛은 발산해내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임신한 산모라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태아가 유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극관계를 활용해서 강한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육 먹을 때 새우젓을 같이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 사주적으로는 사해충이 있습니다.
사주의 사 속에, 지장간 속에 이 경금, 딱딱한 새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귀에 이상이 있는 중이염에 푹 삶은 닭국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재미난 사례로 일본에서 남녀 목욕탕에 한 보름이고 한 달 사용하다가는 남녀탕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놓는답니다. 즉 적절한 기한이 좀 지나고 나면 남녀탕의 위치를 바꿈으로 인해서 음양이 이렇게 좀 중화가 되게 해주는 건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음식 관련, 색깔, 언어 관련, 기타 모든 사물이나 영역에서 음양의 조화, 중화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생을 해주거나 또는 극을 통해서 열성의 질병인 경우에 차가운 속성을 지닌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염증이 있는 경우에 버섯이나 군뱅이, 이끼 이런 차가운 성질의 식물이나 동물이 좋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결핵 치료에 페니실린이 이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돼 가지고 항생제를 만든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차가운 속성을 지닌 바이러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경자년, 작년에 신축년 좀 차가운 간지다 보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을 부렸는데요. 이제 올해 이민년, 임묘진 사오미루에서 따뜻한 기운으로 가는 세운이 찾아와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병원년 뜨거운 해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026년 병원년이 되면 차가운 성질을 지닌 바이러스가 아닌 아주 뜨거운 열성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우리 인류가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인류가 자연의 섭리의 역행에서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다시피 그 광우병, 초식동물인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육식성 사료를 갖다가 먹이다 보니까 소가 미칠 꽝짜 미치게 되는 광우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어떠한 몹쓸 질병이 이러한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크게 일어난다고 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사주에 찬기운의 금수가 많아서 음양의 조화가 무너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울증 치료에 햇빛을 보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화가 또 너무 넘쳐나는 사람이 조현병에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은 금수의 기운이 강한 돌산이나 물가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 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중화가 맞춰진 곳에서 사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예성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성동 지역에서 유난히 그 자살하는 그 장병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그 예성동 지역이 앞에는 그 대성산이 다 가로막혀 있고 그 좌우에도 산이 막혀 있어서 장병이 좀 갑갑한, 답답한 어떠한 그 위압감을 느끼는 그러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유난히 그러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음양오행 체질에 따라서 맞는 약이 있습니다.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음양오행의 체질에 따라서 달리 처방해야 된다. 양방에서는 남녀나 뚱뚱한 사람이거나 마른 사람이거나 나이 차이만 고려합니다. 성인이 2알이라면 어린이는 1알. 사람도 음양으로 나누자면 뚱뚱한 사람은 습한 음의 체질이라 하겠습니다. 마른 사람이 양의 체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아내가 더위를 탄다고 에어컨을 틀어주게 되면 그 습한 기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습한 체질은 사우나 가서 땀을 쭉 빼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예, 인삼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뜨거운 체질의 마른 사람에게는 좀 안 맞습니다. 찬 성분의 소우민이나 태우민에게는 좋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젊었을 때 인삼 먹으면 좋은 거는 못 느끼고 이 목만 팍 잠겨가지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뚱뚱한 사람에게는 차가운 맥주보다는 독한 양주가 낫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중화를 맞춰주는. 담배는 다들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뚱뚱한 사람이 습한 체질이기 때문에 좀 낫다 하겠습니다. 예, 음양오행의 중화, 상보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도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명은 선천적으로 부여된 사주에 있어서 부족한 기운의 오행을 후천적으로나마 이름자 속에 넣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기운에 중화를 이루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자인 경우에 자원오행으로, 한글의 경우에도 아설 순치후 목화토금수에 한글 오행이 있습니다. 또한 수리로 목화토금수에 오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항열자는 대부분 상생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제 이름이 홍순내가 되겠습니다. 순박할 순자가 항열자인데 저는 삼수변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표자, 목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종자, 금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님은 재자, 토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님은 섭자, 화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열자는 오행의 상생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는 이름의 한자 속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해서 천간의 글자 순서로 나아가는 항열자도 있습니다. 또는 글자의 획수로 3획, 4획, 5획, 6획 이렇게 획수가 하나씩 더해지는 이러한 항열자도 있겠습니다. 예, 음양오행과 사주역학에 관해서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동석의 우주변화의 원리, 1966년도에 나왔는데요. 제2장 오행과 운이라고 그래서 54페이지서부터 139쪽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운동 법칙이란 우주의 변화 법칙이며 만물의 생사 법칙이며 정신의 생성 법칙이므로 우주의 모든 변화가 이 법칙 밖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 예, 음양오행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으로 한규성의 역학원리 강화를 추천드립니다. 주요 원리에 관한 노소 문답, 1957년에 출간된 책이 되겠습니다. 하도, 낙서, 팔괘, 구군과 사상, 오행에 관해서 역학의 원리를 문답식으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필독을 권유합니다. 사주에서는 음양에서 오행으로 나아가고 식간 12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러한 음양오행이 변화하면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학문으로 무국에서 태국의 음양으로 또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육식갑자의 식간 12지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음양, 둘째 오행의 목화토금수, 토는 환절기, 중간 조절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식간 12지로 봄의 기운은 천간에서는 갑을과 지지의 인묘, 화의 기운으로 천간에서 병정과 지지에서는 사오, 금의 기운으로 천간에서는 경신과 지지에서는 신유, 겨울의 기운으로 천간에서는 임계와 지지에서는 해자, 토의 기운으로 천간에서는 무기, 봄의 토의 기운으로 진, 여름의 토의 기운으로 미, 가을의 토의 기운으로 술, 겨울의 토의 기운으로 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에서 식간 12지로 음양오행을 나타내고 있다면 주역에서는 음양의 이 궤에서 4궤, 8궤, 64궤로 음양오행의 우주만물의 표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음양이 뭉쳐진 덩어리 태극에서 양이로 이렇게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고, 이것이 음 속의 음인 겨울과 음 속의 양인 가을, 양 속의 음인 봄과 양 속의 양이 있는 여름으로 사상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여기에서 겨울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하고 가을은 소양, 즉 양의 기운이 적다. 뒤집으면은 음의 기운이 많아진다. 또 봄은 소음, 직역을 하면은 음의 기운이 적다. 즉 양의 기운이 많다가 되겠습니다. 여름은 노양으로 아주 양의 기운이 넘치는, 그래서 가을은 여자지만은 남자 기질이 좀 있는 여자, 봄은 남자지만은 여자 기질이 조금 있는, 이러한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음양오행의 세계를 실용적으로 접목시켜서 발전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노벨 의학상감이라 하겠습니다. 사상의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음양의 중화가 깨질 때 우리 인체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주상으로 수기운이 부족할 때 정력이 좀 약하게 되거나 자궁이나 신장, 우리 귀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기운이 부족할 때 어떤 심장의 이상이나 우리 혈관계, 또 눈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금의 기운이 부족할 때 우리 딱딱한 뼈, 치아, 폐, 피부 등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목의 기운이 부족할 때 신경계, 머리, 간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토 기운이 부족할 때 위장, 소화기 등에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주에서 축술 및 삼형살에 해당이 될 때 당뇨병이라든지 위에 이상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때에도 역시 그러한 장기에 이상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음양오행과 한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양약 처방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이만 따지고 체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2알 먹고 어린이는 1알 먹고, 홀쭉한 사람의 열성 체질, 뚱뚱한 사람의 차가운 체질,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체질을 4가지의 사상의학으로 살펴보는 것도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 소음과 소양 등이 합쳐진 2가지 기질에 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상으로 나눠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서양에서 심리적성을 살펴보는 MBTI도 8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람 체질로 본 인간학, 체질대로 삽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양오행의 중화와 상보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목화토금수 오행의 조화로움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와 자연과 인간사, 이 모든 것이 음양의 대립과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으로 되어 있으며 상보적 관계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이나 양 어느 한쪽의 세계로는 불완전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의 독신자의 경우에 조금 일찍 사망하고 좀 질병에 더 걸리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데서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음양에 관해서 노자 도덕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음 포양, 유무 상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은 부음 이 포양, 충기 이 화. 만물은 음을 짊어지고 양을 끌어안고 있으며 충기를 통하여 조화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속에 음이 있으며 새끼줄을 꼬아나가듯이 서로가 대립과 갈등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상생과 상극 속에서 변화, 중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봄은 음이 조금 적은 양의 기운이 많아지는 이러한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가을은 양이 적은 음의 기운이 많아지는 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작을 소가 아닌 적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예, 부음 포양 음을 짊어지고 양을 갖다가 껴안고 있다. 사주에서 여름 한철을 갖다가 사옴이라고 하고 겨울 한철을 해자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음력 5월을 괴로 나타낸다면 맨 아래 벌써 음이 하나 이렇게 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겨울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자월에 양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생으로 유하고 무는 상생관계이다. 유는 무에 의지하고 무는 유에 의지하면서 즉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밝음은 어둠이 있음으로써 존재하고 어둠은 밝음이 있음으로써 존재합니다. 태국 모양이 이렇게 딱 반으로 잘려진 것이 아니라 양이 닿는 곳에서 음이 생겨나고 음이 닿는 곳에서 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무상생은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육감수 물을 나타내는 괴가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음이 있고 음 가운데에 양의 기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산미화, 불을 뜻하는 괴가 위아래 양의 기운 가운데 음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즉 유무상생은 음의 기운 속에 양의 기운이 있고 양의 기운 속에 음의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여자지만은 남성적 기질의 여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태몽으로 호랑이 태몽으로 태어난 여아가 되겠습니다. 호랑이도 암수가 있으니까요. 또한 남자지만은 여성적 기질의 남자가 있습니다. 태몽으로 보자면 꽃의 태몽으로 태어난 변진섭, 이희재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수 변진섭을 보면 터프하지 않고 좀 여성적인 부드러운 그러한 면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생을 양이 성하면 음이 생겨나고 음이 성하면 양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무더위가 극에 달하면 소나기가 내립니다. 또 추운 겨울철에도 따스한 날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음양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 가운데 양이 생겨나고 양 가운데 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음양의 자원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면서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겠습니다. 즉 음양이 서로 변화하면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해가 이쪽에 떴지만 요때는 요렇게 비칠 때는 여기가 양이 되지만 해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이쪽이 양이 되고 반대편이 음이 되겠습니다. 음양의 한자를 살펴보면 각기 언덕을 뜻하는 언덕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늘 음자와 변양자가 합쳐져서 음과 양의 한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음은 그늘, 음지, 여자, 음부, 양은 볕, 태양, 양지, 남자, 우스갯소리로 남자의 거시기를 한자어로 양물이라고 합니다. 오행의 행자의 자원을 살펴보면 행이라는 자는 이 자축거릴 척과 자축거릴 촉에 두 글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음양이 교차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원으로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서로 교차하는, 변화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자축거리다라는 뜻은 다리에 힘이 없어 조금씩 다리를 자꾸 절면서 걷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자축거릴 척,
자그맣게 걷는 걸음, 또 자칫거릴 촉, 걷다가 멈췄다를 반복하는 절름발이 걸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음양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닌 조금씩 우리가 계절의 변화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특성으로 한자어로 내외, 상하, 전후, 표리, 대소가 되겠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나아가는 데서 작은 것이 음이요 큰 것이 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양의 기운은 사주에서 목화의 기운, 즉 봄과 여름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목화의 기운의 특성은 발산, 팽창, 번창, 확장, 돌출, 진치적, 확장적, 상승, 선, 밝음, 올라가는 것, 튀어나온 것, 좀 오른손, 이러한 것이 양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주에서 금과 수의 가을과 겨울의 기운은 음의 기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수축하고 쇠퇴하고 축소되고 웅크려지고 소극적이고 퇴행적이고 좀 하락하고 선악의 악, 어둠, 내려가고 움츠리고 들어간 소극적인 왼손이 음의 기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의 특성으로 양간종의 부종세, 음간종세 부종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간은 의를 쫓지 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음간은 세를 따르지 의를 쫓지 아니한다. 속담에 겉벌이 서말이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마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집여자가 위아래 이렇게 있는 자가 간사할 간자가 되겠습니다. 음간인 여성의 속성은 강한 세력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돈 많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에게 여자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양간이 의를 중시한다면 음간은 세를 중하게 여긴다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의를 내세워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이 돈이 많다는 부를 보여주게 되면 여성들이 다가오게 되고 떠나가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여자는 더 돈 많은 남자,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한자의 종세가 되겠습니다. 세력을 쫓아서.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봉하마을에 찾아가서 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인지 인상적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굽히기보다는 부러지기를 택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사주적으로 양간이 되겠습니다. 무토, 또한 며느리씨 모두 양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의를 중시한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 음인 사람이 좀 아주 처세에 능하다 하겠습니다. 즉 음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의를 쫓기보다는 요 세력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신의 소신보다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처세에 능한 이러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사주가 좀 세심하고 좀 집요하고 좀 끈기 있는, 어찌 보면은 잡초와 같은 그러한 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에 관하여 젊은 한의사가 쓴 동의학 시리즈 1, 2, 3을 소개합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쓰여졌습니다.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 94년도에 5,000원대였는데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음양오행의 특성에서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특성을 살펴보면 음이 먼저일까 양이 먼저일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음에서 양으로 나아간다 하겠습니다. 한자어의 음양에서 음을 앞에다가 놓는 것이 이러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홀수와 짝수 중에서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음인가? 예, 홀수가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되겠습니다. 짝 하면은 이렇게 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이 되고, 홀은 좀 활동의 여지가 있는, 그래서 3월 3일 또 5월 5일 단오, 9월 9일 중양절, 양의 기운이 겹쳐졌다. 그래서 상서로운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양이 음보다 먼저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양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연애 편지를 누가 먼저 보낼까요? 예, 남학생이 먼저 연애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양의 기질이 강한 여학생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뱀 2마리가 있을 때 암컷과 수컷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전문가라면 생식기 보고 알겠지만 일상의 음양의 논리를 적용했을 때는 뱀 2마리를 비단 위에 올려놨을 때 먼저 움직이는 놈이 수컷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도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고 또 홀쭉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음이 되겠습니다. 습한 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삐쩍 마른 사람은 양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뚱뚱한 사람은 술을 마실 때 독한 양주가 그나마 낫겠습니다. 또 마른 사람은 독한 양주보다는 차가운 맥주가 그나마 낫겠습니다. 동물에 있어서도 머리 부분이 크고 몸뚱아리가 작은 것이 양의 기질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구 또 명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머리통이 좀 크고 뒷부분이 좀 작아진다 하겠습니다. 반면에 머리 부분은 아주 작은데 몸뚱이가 큰 것이 음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쥐를 보게 되면 머리통은 조그만데 몸은 이렇게 아주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 이 자자가 바로 쥐 자자가 되겠습니다. 한겨울의 석 달을 사주에서 해자축, 음의 기운이 강한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음양의 특성에서 음과 양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음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오래 삽니다. 또 동굴에 갇힌 두 남녀가 굶어 죽게 될 때 남자가 먼저 죽게 됩니다. 여자가 지방이 더 많아서 그런다. 그런 소리도 있지만 조물주의 섭리로 음이 더 강하게 살아남아서 버티게 됩니다. 테니스 대회에서 남녀 선수가 기권하는 것을 봤을 때 여자 선수들은 웬만해서는 지쳐서 쓰러지지도 않는답니다. 그런데 양인 남녀 선수가 뛰다가 지쳐가지고 기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는 남녀 비율에 있어서 남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돌되기 전에 또 성장 과정에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조물주 섭리로 어떠한 괴질이 발생한 경우에 음인 여자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종족 보존에 좀 더 유리한, 남자는 몇 명만 살아남아도 금방 씨를 퍼뜨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 여자가 더 오래 사는가?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려지는 동영상에 좋아요, 구독, 또 멤버십 가입하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음양과 언어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서 양이 생겨났습니다. 즉 음인 작은 것에서 양인 큰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이 음이 앞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양, 또 자웅, 암컷자, 수컷웅, 또 좌우, 왼좌, 오른우 음이 앞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또 한자어에서 양이 앞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전여비 사상이라든지 양을 중시해서 남녀, 또 노비, 산해종 노, 계집종 비가 되겠습니다. 상하, 전후, 부모, 출입, 호흡, 내쉬는 숨, 호, 들이마시는 숨, 흡이 되겠습니다.
천지, 신랑 신부, 또 봉황 하면은 스꽃봉 앙컷 황이 되겠습니다. 혼백, 플러스에 넉혼, 마이너스에 넉신, 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말에서 음을 중시해서 음이 앞에 놓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버이, 또 가시버시, 부부의 우리말이 되겠습니다. 갓 하면은 가시네, 갓나이 이런 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욕하는 말로 이 종갓나 새끼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갓나는 갓나희가 자음동화로 갓나, 종갓나 하면은 종의 계집이 낳은 새끼들. 북쪽에서 신분타파를 이야기하면서 욕으로는 종의 계집이 낳은 새끼들이야 이런 좀 모순된 욕이라 하겠습니다. 연놈, 욕하는 말에는 또 여자를 먼저 앞에 놓았습니다. 오가며, 오는 것이 음이고 가는 것이 양이 되겠습니다. 드나들다, 들어오는 것이 음이고 나가는 것이 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말에서 양이 앞에 놓이게 되는 경우로 앞뒤, 위아래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영의정 다음으로 우의정과 좌의정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좌의정이 더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라는 말이나 좌우간 또는 좌우승지 이렇게 좌를 앞에다 놓는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좌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좀 못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좌천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 실정과 좀 다르다 하겠습니다. 사례로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장삼이사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 중국에 장씨와 이씨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씨, 이씨, 박씨, 우리 실정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에 정치권에서 말이 많았던 양두구육, 양의 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 양고기 먹을래? 개고기 먹을래? 그러면 아마 개고기 먹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행, 오행과 오상으로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화는 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은 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는 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가운데에 토는 중앙으로 신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방위로 화는 남쪽이라서 우리 남쪽에 있는 문을 승례문, 목은 동쪽이라서 동대문을 흥인지문, 흥인지문으로 길게 느린 데는 화기를 막기 위해서 좀 길게 느렸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금은 서쪽이라서 도니문, 수는 북쪽이라서 홍지문, 홍지문, 흥인문을 정도전이 사대문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인이예지를 따와서 각 사대문의 이름을 졌습니다. 사대문의 중앙에는 믿을 신자가 들어간 보신각이 있습니다. 음양 오행과 오상으로 목은 인, 수는 지에 해당이 되는데 공자님의 말씀에 자왈 지자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다. 이때는 도금이 요자가 되겠습니다. 또 지자는 동이요 인자는 정이다. 또 지자는 낙이요 인자는 수다. 한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법은 대국법이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묘하게도 사주에서 수를 지혜라고 하고 목을 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좀 고요하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즐겁게 살고 어진 사람은 좀 오래 산다.
어진 사람은 덕을 많이 쌓고 순리에 따른 삶을 살기에 좀 오래 산다, 이러한 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음양오행과 방위, 숫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목은 동쪽이 되겠습니다. 화는 남쪽이 되고 토는 중앙이 되고 금은 서쪽이 되고 수는 북쪽이 되겠습니다. 정철의 관농별곡에 나오는 연춤은 들이다라, 요 가을 추가 있는데 경복궁의 서쪽에 해당하는 문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행과 숫자를 보면 물 숫자가 1이 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로부터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이 되고 여기에 양의 기운인 화가 합쳐져서 생명체인 목이 탄생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하면은 목은 3이 되겠습니다. 금은 4, 토는 중앙으로 5가 되겠습니다. 사주의 천간합에 정임합목이라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만나서 목,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도 음양오행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음양오행이 합쳐져서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로 상형을 들고 있는데요.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 즉 하늘은 양이 되겠고 땅은 음이 되겠고 우리 사람은 그 중성이 되겠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가지고 아설, 순치, 후, 목과 토금수에 오행이 담겨져 있습니다. 해배볼의 기억은 목, 니은은 화, 미음은 토, 시옷은 금, 이응은 수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운현상에 모음조화라고 있습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러한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음조화는 음양의 조화에 어긋나는 음운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모, 아오 이렇게 양성모음끼리 되어 있었는데 나무 이렇게 중화가 됐습니다. 또 앉아, 양성이 앉아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명에서도 음양오행의 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개개인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후천적인 장명을 통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한자의 자원오행이라고 그래서 사주 내에 물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불화자나 날일자 이렇게 화의 기운을 집어넣어주고 반대로 너무 또 뜨거운 사주다 그러면 물 숫자나 차가운 금의 한자로서 이름을 지어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글도 아설, 순치, 후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가 이렇게 아설, 순치, 후가 있는데 사주 내에 금의 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금에 해당하는 시옷이나 지읒, 치읒에 이러한 한글 발음을 이름자에 집어넣어주면 좋다 하겠습니다. 박씨인 경우에 이름을 박세진 이렇게 시옷과 지읒에 금의 기운을 보완해주면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오행으로 한자의 획수를 따져서 음양의 조화를 살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홍순애 박사 TV의 교양으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애 박사 TV에서 검색할 때 이렇게 꿈의 몽, 사주, 장명, 한자, 교양으로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